예, 한판 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회의장 경선 대이변이 일어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예상을 끼고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후보를 이겼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당선자 총회를 열고 국회의장 후보 선거를 진행했는데요. 예. 169표 가운데 과반을 얻은 이 우 의원이 차기 의장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예. 당원들의 이제 사실 전폭적인 지지도 있었고 단일화까지 성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까지 이제 어의추 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국추도 있었고 의추도 있었고. 네. 예. 그런데 이 추미애 당선인을 이 우 의원이 꺾은 겁니다. 그래서 예.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맞기 때문에 사실 경선이 곧 본선이죠. 후보를 정하면 본회의 투표에서는 당선이 거의 확정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본인의 당선이 이변이라는 이 기자들의 평가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이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무슨 이변이나 이렇게 보지 않는다. 친명이 어디로 쏠렸다. 이런 것은 언론의 과한 추측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향해 마음을 접다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정성호 후보하고도 사퇴 이후에 물어보니 본인이 나서는 게 대표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관뒀다라고 들었고 예. 또 두 분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조정식 두 사람의 단일화도 제가 그동안 관계를 맺어온 당선인들이 많기에 일종의 이제 견제용으로 했던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당선 직후 우원식 의원 수락 인사를 했는데요. 그 장면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앞에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입니다. 민심을 어긋나는 그런 퇴보나 아니면 그런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그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고 늘 얘기했습니다만 중립은 몰 가치가 아닙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닙니다. 구름 위에 떠 있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 안에 깊숙이 발을 붙이고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러면서 힘이 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나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자 결과 발표가 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사실 뭐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예. 이재명 대표 경선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선자들이 판단을 한 것이니 이 결과가 당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이어서 이번 의장 선거 과정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라는 질문이 나오자 저도 한 표다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이제 본인도 똑같이 다른 당선인들처럼 한 표만 행사를 한 거다라는 예. 취지로 들리는데요. 어떤 후보든 국민의 뜻에 맞게 의장의 역할을 아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자 일단 이번 결과 어떻게 읽어야 될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진수희 전 장관부터 말씀 주시죠. 저는 오늘 이 결과를 보고요. 예. 이재명 당대표 체제 이후 민주당에서 일어난 일 중에는 가장 뭐랄까요? 신선했던 반란? 신선한 반란이었다. 예,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를 나름 추측을 해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선인들 가운데 최근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대표 연임 또 박찬대 그 원내대표가 거의 추대 찬반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되거나 지금 이제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도 사실은 별로 볼성 이렇게 좋은 모양들이 아닌 상황이 막 벌어졌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일극 체제가 국민들에게 줄 민주당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소위 뭐 친명이 다수일 텐데 그 친명들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추미애 그 국회의장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약간의 의심, 이제 자기 정치를 한다는 평가가 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늘 이런 결과가 결과가 나왔다.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시장님. 이게 좀 복잡한데 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또는 표면에서는 명심이 작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원래 명심은 정성호 의원 쪽에 있다라고 계속 민주당 내에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지지난주 정도까지만 해도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예.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약간 중도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일부 지지층에서 왕수박이다. 제가 사실 수박이라는 표현을 안 좋아해서 달리 표현하면
크고 동그란 과일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더 어렵네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예. 크고 동그란 과일로 하시죠. 이게 저는 멸칭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이 여기에 부담을 느끼고 어차피 지지층 내에서는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걸 다 아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부담이 갈 거다라는 얘기가 주 초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먼저 권유를 했는지 정성호 의원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포기하고 과정에서 그러면 일부 지지층의 요구대로 그래 그러면 어우추로 가자 이렇게 이제 명심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결국은 의원들은 다른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원래 명심과는 이제 뭐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건 됐지만 일단 근데 의원들이 표면적으로 명심이 추미애 당선인 쪽에 많이 기우는 것처럼 다 보였는데 그걸 거부한 거여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일부 리더십에는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 이제 후보들을 직접 네 분 다 만나갖고 뭐 정리를 했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정리가 정말 제대로 된 정리였는가 아니면 의원들이 그 만남 이후에 뭐 좀 뭐랄까 생각이 바뀌었던 것이냐 뭐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요. 총선 공천과 선거 이전에 그 후보 시절의 생각과 예. 되고 나서 이제 배지 다 달고 난 이후에 이 의원들이 되신 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겠다. 아하. 앞으로 당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뭐 이재명 사당이라고 불리는 거에 걸맞게끔 막 그 뭐라 그러나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우로 과연 갈까? 그런 단일 대우의 이상 조짐이다. 이상 조짐으로 조금은 읽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얘기하신 걸 보면 당선자들이 판단한 것이니 이 결과가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당선자들의 판단이 당심은 아니죠. 당원들도 있고 지지자들도 원심이죠. 원심이죠. 의원들의 원심. 근데 애써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우은식 의원이 될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당선자가 의원들에게 인심을 많이 잃었어요. 추미애 의원이 일례로 이제 과거에도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거든요. 경선 후보로. 근데 캠프에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킨십이 이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스킨십이 좀 없고 의원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다. 일단 이게 표면적으로 하나가 있고 스킨십이 그래서 적다. 또 하나는 의원들 내부에서 추미애 당선자가 그동안 보여왔던 걸 보면 그냥 이 편이 제일 적절한 것 같은데 독불장군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쪽으로 총의가 모아져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이었지만 그때도 컨트롤이 안 됐다는 얘기가 내부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뜻과 다르게도 움직였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 내 의원들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할 텐데 이거 컨트롤이라는 표현은 브레이크가 안 걸릴 수도 있다. 근데 그 결과 발표 이전에,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투표 이전에도 조금 분위기를 눈치챘을까요? 왜냐하면 앉아 있는데 보니까 이 표정 관리가 잘 안 돼. 처음부터 추미애 후보가 결과 발표 이전에도 그 이렇게 표정이 별로 우리 진정관님이 밝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우원식 이제 당선자가 이런 말씀드렸죠. 아까 중립은 몰 가치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곽우신 기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중립은 몰 가치가 아니다. 사실은 국회의장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군요. 사실은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자도 그렇고 우원식 의원도 그렇고 이번 경선 과정을 되짚어 봤을 때 메시지의 차이가 뭐 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두 사람 모두 국회의장으로서 뭔가 중재자로서의 역할보다는 뭔가 이제 입법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였고 또 두 분 다 이재명 대표하고 뭔가 소통을 했는데 뭔가 이제 나한테 해주는 듯한 뭔가 뉘앙스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공개적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글쎄 어쨌든 우원식 의원이 됐다고 해서 대단히 뭔가 국회의장으로서 기존의 전통적인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적 중립이라는 말 대신에 몰가치라는 말을 쓰셔서 그 기계적 중립을 거의 뭐 포기하는 것처럼 다른 후보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다른 결이 다른 의미를 가진
표현이 중립했다. 아니었을까라는 제 나름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예. 그 아니라는 얘기이신 거죠. 처음에 일단 진 장관님은 좀 그대로 이해했어요. 적절한 표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중립이라고 했을 때 이쪽과 저쪽, 이쪽 마이너스 5, 저쪽 플러스 5면 0 이거잖아요. 그건 정말 기계적 중립인데 그게 아니라 무엇이 더 의미 있는 거고 민심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민심도 사실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서 거기에 가는 것. 저는 그런 면에서는 몰가치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중립이 몰가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해서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 진정관님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몰가치라는 표현을 처음에 그런 들으신 것 기대를 같은데. 갖고 예. 저는 몰가치라는 말을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앞으로 뭐 국회 운영하시는 과정에 보면 알겠죠. 그렇죠. 자, 김건희와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공식 행보 한 150여일 만에 처음으로 이제 다시 행보에 나섰는데 그 캄보디아 훈마넷 총리 내외와 공식 오찬을 함께한 자리였던 거죠. 네, 뭐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진짜 오랜만에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오늘 처음 배포한 일정 공지는 없었는데 이후에 네. 이제 수정 배포한 일정 공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하단에 김건희 여사가 한국과 이 캄보디아 정상회담 이후 열리는 공식 오찬에 참석한다라고 알린 겁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수정 공지를 통해서 뒤늦게 알린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기로 했는데요. 어쨌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153일 만이었습니다. 그 직전이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순방에 동행했다 귀국했을 때 일정이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번 총선 앞두고 소위 이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비공개로만 일부 일정만 소화했지만 예. 더 이상은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대통령실에서도 정상 배우자의 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 재개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진 장관님부터? 저는 뭐 오늘 같은 상황은 등장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하면 그 우리가 초청을 한 그 캄보디아 정상. 대통령 내외가 왔고 오셨고 예. 또 만찬을 하는 그 석상에 우리 집으로 이제 그러니까 집으로 초청국인 왔는데. 예. 대통령의 배우자가 없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그러니까 이건 국내 문제는 국내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고, 예. 외교상 해야 될 역할은 또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큰 의미, 앞으로 공식적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이걸 계기로 이제 검찰 인사도 했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보는 거는 조금 과하다.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제 정무적으로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어제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같이 참여할 거냐 예. 이것도 검토를 했었다고 하던데 아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고민을 상당히 해서 한 것 같고 근데 공개 일정을 지금도 기존에도 대통령실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에도 해외 정상들이 왔을 때 여사가 다 할 일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게 공개 안 됐을 뿐이고 근데 이번에는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 결정의 배경에는 이건 제 추정입니다. 당연히 제가 뭐 대통령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추정인데 뭐 우리가 그렇게 죄졌어? 그냥 합시다. 그러니까 강공 모드인 것 같아요. 이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한번 사과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자 사과했으니까 됐어. 그냥 강하게 나가. 할 만큼 했다. 예, 할 만큼 했다. 이제부터 뭐 그냥 해. 뭐 죄졌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추정컨대는 그런 배경이 있지 않고서야 지금 사실 저렇게 나오는 거는 저는 정무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지난번 검찰 인사 때문에 역시 여사 방탄용이다라는 의혹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예. 그런데 갑자기 여사가 나오면 여사라는 이슈 자체가 계속 중심에 모이잖아요. 만약 제가 정무수석이라 그러면은 일단 검찰 수사라도 끝나고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그래 죄졌어 뭐 해. 라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저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성대모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아직 저희가 확실히 인식 못했는데 약간 성대모사 순간이 있었군요. 예.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예. 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잘한 정무 결정 같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근데 오늘도 대통령실에서 그 준비한 사진으로 공개가 되는 거죠. 기자들이 들어와서 찍고 한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거 같네요. 근데 통상 대통령 그 홍보실에서 여사 관련한 사진을 좀 엄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 공개되는 사진을 보면 너무 생각 없이 공개되는 사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좀 공개를 하더라도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어서 또 검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박성재 법무장관 최근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검사장 인사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입장을 밝혔군요. 네, 사실 감정이 좀 묻어나는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과천 정부청사 출근하면서 이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요. 예. 총장이 인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예. 시기를 언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라는 시각에 대해서 이제 또 질문이 나오자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는 말씀 아니냐 이렇게 받아쳤는데요. 예.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대통령실 누가 다 하셨느냐 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취임 후 수개월간 지켜보고 인사 요인이 있는지 또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나름대로 심각히 고민한 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번 인사를 한 것이다. 사실상 용산과의 연계설에 선을 그은 셈입니다. 대통령실 누가 다 하셨죠? 이 질문은 굉장히 궁격적인 답변이네요. 사실은 뭐 기자들 질문은 민정수석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던 건데 거기서 좀 발끈한 그런 반응이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았고 오늘 첫 출근 때 또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수사에 지장 없게 하겠다. 모든 조치를 다할 생각이다. 이런 말을 했더군요. 네, 첫 출근에서요.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실제로 소환을 할 건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 어렵지만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명품 가방 수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총장님과 잘 협의해서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예. 특히 오늘 조금 관심 모았던 질문이 뭐였냐면은 본인을 친윤 검사라고 이제 분류를 해서 비판하는 데 대해서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 중앙지검에 23년 전에 초임 검사로 부임했고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노정면 원내대변인이 그런 논평을 했는데요. 김건희 방탄을 위해 남용되는 대통령 인사권 섭정도 이런 섭정이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그리고 김 여사가 명품백 사건으로 두문불출한 지 5달째인데 검찰의 인사 철퇴가 내려지고 있다라며 결국 스스로 없앴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킬 때 검찰 통제 목적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특히나 이번 이 검사 인사에 대해서 차장 검사들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수사에서 배제한 것도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면서 오죽하면 승진 당했다라는 자서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첫 출근 일성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관님? 저는 말씀은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인사와 관계없이 해야 될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과연 이 발언대로 될지는 그 왜 어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차장 검사 1, 2, 3, 4 차장 뭐 부장 검사 이 중간 간부 인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어떤 분들이 오는가를 봐가면서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거인지를 판단해야 그 할 것 같고요. 예. 그 왜 저는 그 이원석 총장이 인사와 수사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월요일 출근길에 했나요? 인사 직후 다음 날. 예. 그거는 인사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걸 애들로 표현한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차장검사, 부장검사 간부 그 임명에 대해서는 이제 또 검찰총장도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의견이 받아들여질지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실장님. 저는 오늘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말 중에 대부분은 그냥 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복붙해도 되는 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착하게 원론적인 얘기, 착하게 살겠다 뭐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제가 딱 이 단어는 뭐지라고 꽂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이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 그러니까 평소에 언어 습관을 몰라서 제가 사실 이창수 검사장의 말을 몰라서 경중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나라는 의심이 좀 드는데 보통 실체적 진실 뭐 이런 얘기를 써도 경중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경중이라는 표현 사실 예고된 도어스태핑이기 때문에 준비된 말이었을 텐데 경중이라는 표현을 왜 썼지라는 의문점이 저만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인데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디올백은 사실 별거 아니잖아. 사실은 대통령 부인만 아니면 큰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는 큰 사건이라고 보는 게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큰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통령 부인, 그러니까 여사의 문제보다도 검찰이 국가 강제권을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검찰이 권력의 정점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오히려. 그래서 경중에 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을 경으로 보는지 중으로 보는지 사실 엄정하게 한다면 당연히 중으로 보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볼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후속 인사 중에 이제 디올백이 형사 1부장,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가 반부패 2부장인데 이분들 인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고 만약에 이원석 총장도 이 수사가 제대로 가려면 이 두 사람은 인사시키지 마라라고 천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미리. 예, 그냥 앞서 뭐 인사 그것도 좋은 말이긴 한데 그것도 제가 볼 땐 착하게 살자고 구체적으로 이런 거 가면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도 사실 부담을 느껴요. 뭐 출근길에 또 천명을 할 필요가 네.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 네. 요 하나 짚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의대 적용 관련한 행정 소송이 있었습니다. 의뢰가 됐는데 정부의 증언 방침에서 반발해서 됐는데 오늘 5시 넘어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군요. 네, 서울고등법원이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이번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이번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일단 이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면서 각하했습니다. 예. 그리고 재학생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을 판단을 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면서 역시 기각 결정을 밝혔고요. 예. 변호인은 대법원의 재항고 절차를 밟겠다고 했고 전공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예. 자, 이 법원의 판단으로 그러면 이 의정 갈등이 가면 자 정리가 된 것이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진정관님. 정리가 안 되죠. 예. 정리가 안 됐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거에 이제 힘을 받아서 이제 그 정원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행정 절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더 강하게 진행을 한다는 건데 결국은 의정 갈등은 계속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여서 저는 이 시점에서 좀 당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지금 정부하고 의사 쪽하고 양자가 너무 부딪히고 있는데 거기에다만 계속 맡겨두고 대화해라 해가지고는 한 걸음도 못 나갈 것 같아서 예. 여기에 좀 당의 뭐 안철수 의원이 됐든 이번에 당선인 중에서 관련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 구성을 해가지고 좀 중재자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법원은 이제 정부 쪽 입장처럼 나왔는데 예. 이번 논란 속에서 증명된 게 있잖아요. 2,000명 결정에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니까 뭐 이분은 이번에 입증이 됐고 사실 이 결정들에서 의사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할 것도 아니고 늘 얘기하지만 문제 해결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2달 전부터 제가 얘기했는데 여전히 정부가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자 일단 법원의 판단으로 이제 기각 가처분은 마무리가 됐다는 점. 이후에 또 의사협회 입장, 또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과구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